우선 발표 주제를 제가 선정하는 것부터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여기 저 빼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조금은 신선한 주제를 가져오고자 영상을 다루는 기능을 구현하며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머지문 3단 진화라고 지었는데, 이게 별건 없지만 이 머지문이 뭔지는 곧 발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면서 발표가 끝났습니다. 제가 한 걸 보여드리면 이게 다인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구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그마치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저 간단한 걸 대체 왜? 라는 의문이 드시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생소했던 SSE라는 개념을 마주하면서 저 조그만 기능을 구현하면서 시도했던 저의 삽질과 구현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이 기능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던 프로젝트는 영상을 다루던 서비스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여러 영상 클립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합치기를 원하는 영상 클립 정보를 서버 측에 주게 되면 서버는 해당 클립 정보를 뒷단에 있는 비디오 서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해당 클립 정보를 통해서 하나로 합친 하나의 영상을 다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메인 서버는 REST.js로 비디오 서버는 FAST API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중간중간에 코드 설명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초반에는 타입스크립트가 등장을 하고 후반에는 파이썬이 등장하게 되는데 조금은 혼란스럽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영상을 합치는 작업에서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선 원본 영상 자체가 워낙 용량이 크고 영상을 합치는 작업이 영상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제 그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는 게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에서의 속도 자체를 줄이기보다 약간의 눈속임으로 사용자에게 영상 병합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자는 아이디어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게 사용자의 피로도를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옆에 사진과 같이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서 비디오의 다운로드 상황을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현 과정이 3단계로 진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 3단계라는 게 그냥 나름대로 포켓몬 같아서 제 멋대로 애정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가로치고 비디오 머지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친구가 익숙해 보이실 수 있지만 착각이에요. 이제부터 이 친구는 머지몬입니다. 진화 과정마다 깨알 같은 아이템이 숨어있긴 한데 아무튼 이 친구의 스킬은 이렇습니다. 비디오 합치기 작업을 수행하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스피너 아이콘이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버로 영상의 병합 진행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HTTP의 특징으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을 하면은 서버에서 한번 응답을 내려주면 끝이라는 비연결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구조에서 벗어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방식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간략하게 각각을 소개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폴링인데요. 이 폴링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계속해서 찔러보는 방식입니다. 그 서버의 이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마다 너 준비됐니? 이걸 계속 물어보면서 응답이 있다면 해당 응답을 받아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정 주기를 알고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폴링에 변형된 형태인 롱 폴링인데요. 이거는 서버에 변경이 있을 때까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다가 변경이 생기면 해당 응답을 받아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롱폴링도 폴링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찔러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웹소켓인데 일반적인 소켓 통신 방법과 동일하게 그냥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 통신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을 맺어두고 나면 양방향으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채팅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룰 기술인 SSE가 있는데요. 우선 SSE의 풀네임은 서버 센트 이벤트로 말 그대로 서버의 이벤트를 클라이언트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MDN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서버가 데이터를 내려주는데
그냥 요청이 없이도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데이터를 내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폴링 방식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점으로 제각기 다른 비디오의 처리 시간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웹소켓과 SSE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단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진행도만 받아오면 됐고, 그리고 굳이 완전한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SSE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무한 스피너를 돌던 작업이 어떻게 처리되었었나를 한번 보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영상에 대한 정보를 보내면 서버에서 해당 영상들을 합친 뒤에 S3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영상의 URL을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주요한 점이 합칠 비디오의 데이터를 뒷단에 있는 비디오 서버로 넘겨줘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뒷단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자는 하염없이 응답을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앞선 이유로 인해 합칠 영상 정보를 서버로 보내야 돼서 저는 호스트로 구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SSE는 기본적으로 호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호스트 방식을 구현해야 했고,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만능 GPT에게 물어봤죠. 근데 GPT는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은 뾰족한 생각이 나지 않았고, 최대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활용을 해야 사이드 이펙트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하게 되었죠. 근데 이걸 보고 멈췄어야 했어요. 조금은 대충 실제 포스트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포스트랑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SSE 이벤트를 보내는 이벤트 소스의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 이벤트 소스 폴리피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 정의 헤더를 함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 하고 나서 보니까 개수로 모든 데이터를 담아서 보낸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헤더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괴상한 방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URL에 넣어서 보내보자 하고 모든 데이터를 URL에 넣었는데 바디에 있어야 할 데이터들이 URL에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유저 데이터가 URL 상으로 그대로 노출된다는 게 또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스트로 하는 방식을 버리고 이중으로 SSE를 뚫어서 이제 연결을 하자는 방식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합칠 영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중간 단계가 필요했고, 저는 새롭게 DB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영상을 합치는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DB에 저장을 해두면 클라이언트에 요청을 하지 않고도 서버 측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DB를 중간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SSE를 위해서 새로운 DB를 도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메인 DB로는 MySQL을 쓰고 있었고, 에디스를 캐싱 DB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상 정보를 빠르게 받아오고 굳이 영구 저장이 필요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레디스를 중간 DB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AI와도 엮여 있었는데 모델 타입에 따라서 이제 받아오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RD보다는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레디스가 낫다고 생각을 해서 레디스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DB인 레디스를 적용한 구조는 이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칠 영상의 정보를 DB에 저장하고 DB로부터 저장된 키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받아온 키값을 토대로 SSE 이벤트 스트림을 요청하고 서버의 진행도를 받아옵니다. 네스트.js에서는 SSE를 위한 데코레이터와 이벤트 스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SSE를 구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패스트 API에서는 비디오 서버에서는 중간 단계 이벤트를 내려주는 코드를 SSE 이벤트 스트림 객체에 넣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 보였던 그 비디오 머지머의 상태가 이렇게 레벨 2로 진화를 할 수가 있었죠. 그 진화를 한 모습은 이 옆에 있는 모습과 같아요. 뭐가 달라진지 조금 모르시겠지만 이 다운로드하는 진행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 진화까지 패스트 API와 파이썬 코드가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프로토타입은 비디오의 개수가 적은 경우였고, 비디오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UI만 달라졌을 뿐 대기 시간을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미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세부 단계도 진행도로 다 보여주자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오래 걸리는 구간으로는 합칠 영상들의 스트림 정보를 받아오는 곳과 해당 영상을 하나로 합치는 부분, 이 두 구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코루틴 작업 하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묶여 있는데, 현재 진행도를 받아오는 부분에서는 코루틴 작업이 모두 끝났을 때 신호를 보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벤트를 코루틴 작업이 통째로 완료되었을 때 신호를 보내게끔 되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작업이 언제 끝났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s completed 모듈을 사용을 해서 주어진 퓨처, 즉 비동기 객체들에서 먼저 끝나는 것부터 차례로 순회를 하면서 반복문을 돌리도록 구현을 했고, 진행도를 나타낼 때는 전체 태스크 개수를 하나의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완료 작업의 개수를 올리고 태스크당 퍼센트를 계산을 해서 리턴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의 장치를 추가한 덕분에 전보다는 아주 살짝 더 나아져서 영상 하나에 스트림을 받아올 때마다 진행도를 띄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했던 이 두 번째 경목 구간이 남았는데요. 바로 얻어온 비디오 스트림을 하나의 영상 객체로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해당 프로젝트는 내부적으로는 FFmpeg 모듈을 랩핑하고 있는 무비파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영상을 합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비파이의 한 가지 특징은 서버상으로 진행도를 프로그레스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레스 바를 바깥으로 꺼내서 백분율도 진행도를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해체 작업을 하다가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로그라는 클래스를 쓰고 있었고, 이 친구를 커스텀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서 해당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다가 진행도가 업데이트된 후에 뭔가를 실행하고 싶다면 여기에 구현하라는 그런 주석이 적힌 콜백 메서드의 흔적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해당 로거 클래스가 TQD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 TQDM을 커스텀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터미널 상의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친구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이 TQDM을 이용을 해서 커스텀 로거를 만들고 내가 실행한 로직에 삽입만 하면 진행도를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SS 이벤트에 스트림을 현재 영상 합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임자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벤트 스트림은 사용자에게 응답으로 돌려준 상태였고 내부적으로 다시 이 친구를 넘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부의 진행 상황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내부의 진행도를 보여줄 수 있는 TQDM 커스텀 로거를 만들고 새로운 프로퍼티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합치는 작업과 현재 진행 중인 SSE 이벤트를 각각의 스레드로 분리를 해서 SSE 영상 합치는 쪽의 진행도를 바깥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덕분에 중간 단계를 100%의 백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최종 진화에 다다랐고 바로 돌고 돌아서 맨 처음에 보셨던 그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SSE의 개념 자체가 생소했어서 조금은 긴 삽질을 했는데 혹시나 구현하실 분들을 위해서 소소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표준이 존재하는 이유에 맞춰서 SSE를 개수로 구현하자는 게 저의 한 가지 요약이었고, 두 번째는 SSE의 제어권은 처음 시작된 엔트리 포인트에 존재한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파이썬 한정이긴 한데 TQDM 라이브러리를 써서 커스텀을 하면 내 맘대로 진행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